불가능은 없다. 부동산 정상화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서 거듭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은 감수하면 될 일이다. 그냥 의지만 있으면 가면 되는 거다라고 연일 천명을 하고 있어요.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짝이 없다라는 부동산 문제에서 계속해서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망국적 현상, 부동산과 관련된 이 미친 집값을 바라보는 시각과 저는 문제 진단이 아주 정확하다고 보고요. 네. 문제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지만은 정확한 해법을 적시해 내놓는 게 더 중요한데 저는 그 적시적인 적합한 해법 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될 게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의지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의지까지도 이미 대통령께서 다 이미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수도권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망국적 현상에 대해서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망하고요. 죽어가고요. 네. 서울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시의 경쟁력이 후퇴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본인의 거주지를 가까이 살고 싶은 그 욕망은 뭐 집의 평수나 가격을 떠나서 그냥 인간의 본성이에요. 맞아요. 그걸 나무랄 수가 없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국가가 할 일은 가급적이면 최대 다수의 국민들이 본인들의 자아 실현과 본인들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싱가포르 같은 데는 주택청을 통해 가지고 아주 강도 높은 이 부동산 정책을 쓰는데 전 필요하다면 싱가포르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서 기회다원주의 차원에서 지방주도 성장을 최근에 신년의 기자회견에서 화두로 던졌고요. 거기다가 코스피 5천을 넘으면서 이제는 머니 무브라고 하는 이제는 부동산을 통해서 돈 벌자? 그거 좀 옛날 개념이고 네. 이제는 미래 개념 코스피로 간다. 코스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퇴로를 열어주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나름의 정책을 펴는 건 너무 잘했고 네네. 최근에 있었던 그 공급 폭탄도 너무 잘한 거죠. 모든 서울에 있는 가용 가능한 용지는 다 져서 네. 분양하겠다. 이 얘기도 너무 적합한 해법이고 마지막으로 저는 공정과세와 실거주자 중심으로의 주택 정책의 대전환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듭니다. 지금까지는 뭐 많이 갖고 있고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네. 가격을 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부담해야 되니까 저는 실거주자에게 무한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이제는 집은 사는 곳이다. 내가 거주하는 개념이라는 걸로 바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세금의 문제도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걸 주저할 필요가 없고 저는 필요한 수단이라면 보유세와 양도세도 적합한 타이밍에 적합하게 저는 과세하는 공정과세의 개념은 우리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쭉 정리한 부동산 정책은 너무 저는 잘한 정책이고 앞으로 반드시 이 정책이 성공해서 전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대통령이 그 망국적 지금 부동산을 몰리는 것들 이거를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왜 언론들은 이런 식으로 몰아가느냐가 보통 골자였어요. X에 올라온 글이. 네, 그랬죠.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관련된 뭐 부동산 뭐 카페나 이런 데도 쭉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참 이거는 너무 이상한 게 인식 전환이 조금 필요합니다. 저는 첫 번째 대통령이 너무 잘한 게 돈이 흘러가는 흐름을 만들어 놓고 주식 시장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도 된다. 방금 일단 보여줬어. 그렇죠. 네. 머니 방금, 무브가 가능해요. 그렇죠.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돈 이쪽으로 가고 우리 미래에 투자합시다. 그리고 한 번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부동산 카페 글 쓰고 싶더라고요. 당신들 그렇게 내가 달라서 내가 모은 내 돈으로 하는데 나라가 뭔데 뺏어가냐 막 공산주의가 어떻게 떠들어대는데 말이야 바로 하자. 그 집이 왜 비쌉니까? 나라가 우리 사람들이 다 냈던 그 세금으로 지어준 뭐 여러 가지들 도로들 이런 거 당신들이 돈 내서 했냐 이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나라에서 지원해 줄 때는 그거는 내 운이고 내 팔자고 그것으로 집값이 올라가면 그거 모두 내 공입니까? 그래서 세금 더 내라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느냐라고 대통령이 던진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오늘 또 이제 이거 뜨자마자 언론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봤더니 기본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거 가진 자들이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서 편들어주는 그래서 근거를 마구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금 많이 뜯어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굉장히 다른 나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는데 흐린 눈을 하는 거라고 그렇죠. 저는 어. 확신하는 이유가 관련된 세금들을 진짜 가장 높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1주택은 1에서 3% 뭐 이런 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은 것만 갖고 와서 굉장히 편파적이고 호도하는 그런 기사를 진짜 너무 물적으로 많이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부디 이번에는 전 대통령이 그 메시지 낸 것도 민주당 너네 의원들 당신들도 흔들리지 말아라. 나는 간다라는 메시지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언론들이 하더라도 좀 흔들리지 말고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모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인구 문제를 이제는 인구 위기가 아니라 인구 재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심각한 상황인데 이 인구 재앙이 왜 발생하느냐? 결국에는 수도권 집중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네. 수도권에 초집중이 되다 보니까 초저출산으로 연결이 돼요. 결혼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또 자연스럽게 초고령화로 가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인구 재앙입니다. 대한민국이 결국에는 미래가 암담한 상황으로 가는 건데 저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강조할 부분이 뭐냐면 이게 필수제거든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건 무한정 있지 않지 않습니까? 뭐 주식이야 무한정 발행하면 되니까 들어가서 돈 벌면 되는데 아니 주택은 살고 싶은 지역이 다 한정돼 있고 거기에 집을 그렇죠. 뭐 1000층까지 올릴 수는 없잖아요. 네. 최소한. 그러니까 네. 필수제가 아주 제한돼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사재기를 하는 거. 이게 문제고 두 번째는 불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불을 왜 아니 공격합니까? 불을 악마화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을 쌓는 방식에 대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거는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돈이라는 게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부가가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벌어야 그 부가 존중받고 하는 거지. 내가 뭐 야 어디가 올라? 빚 좀 얻어가지고 딱 사가지고 올랐네? 야 빨리 팔고 돈 벌자. 이거는 올바른 방식의 부가가치 형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다음 사람에게 폭탄을 돌리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가는 거라서 이거 망국적 현상이다라는 것이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과의 일대 전쟁을 선포한 게 저는 아주 적확하다고 보는 게요. 지금 서울에 있는 미친 집값들 있잖아요. 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대출도 어렵지만 네. 대출을 해준다고 칩시다. 보통은 10억 정도는 대출 더 받아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10억에서 한 15억 정도. 그럼 한 달에 이자 얼마 낼까요? 아무리 싸게 잡아도 한 달에 이자를 한 500 정도? 한 300에서 내? 500 내지는 뭐 어떻게 내고 700까지 살지? 내야 될 텐데 500씩 버는 맞벌이 부부가 1000만 원을 벌어가지고 이자 500에서 700 내고 뭐 아유, 어떻게 삽니까? 못 살죠. 아니 안 먹습니까? 그리고 네. 지금은 안 살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살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형성된 미친 집값이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부동산 가격의 합리화, 안정화 그리고 장기적인 연착륙 속에 하향 안정화를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 지금 정도면 이제 포화 상태에 왔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걱정하고 걱정을 즐겨하는 사람들이긴 한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까 대출이 힘들다라는 점도 지적해 주셨는데 진짜 이렇게 만약에 매물이 쏟아지게 되면은 오히려 월세와 전세가 아예 줄어든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월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전월세가 마른다는 거죠. 전월세가 마른다. 그리고 집을 사려고 해도 대출 자체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모두가 지금 어려움에 빠진 상황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잖아요. 지금 수요를 억제해 놓은 거는 임시 방편. 그러니까 워낙 불이 질러지다 보니까 그걸 이제 단기적으로 일단은 수요 통제를 한 것이고 네.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공급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짓겠다와 보유세와 양도세를 활용을 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버티기 어려운 사람들이 공급으로 내놓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 철학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또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돈을 지금 뭐 빌려서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단기적인 정책이라는 수요 억제책과 이제부터는 공급을 풀면서 수요 공급을 맞추는 그러면서 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거기 때문에 전월세가 마른다? 오히려 이제는 주택이 시장에 나오면은 전월세로 살 게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신 분들이 그 집을 이제 취득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싱가포르에서 쓰는 이 주택청이 하는 아주 공공적인 정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전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더한 것도 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추자님도 하실 말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완전 전환점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는 갈 때까지 갔고요. 지금 서울로 혹은 수도권으로 계속 이렇게 몰리고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는 상황에서는 그냥 죽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다 그냥 죽어, 다.
맞습니다. 이건 생존의 이제 방법으로 찾으러 들어간 거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전환점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반드시 뭔가 전문 용어로 쇼부를 봐야 된다. 아니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쌀 같은 것도 우리가 다 식량 먹잖아요. 곡식 먹잖아요. 쌀을 누가 사재기를 한다 해서 내가 쌀 한 50만 톤 갖고 있을 거야. 그거 당연히 정부가 규제하죠. 어떻게 그렇게 사재기를 놔둡니까? 그럼요. 독과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 독과점에 대해서는 원래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전 정부를 비판만 하는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미친 집값을 그럼 더 불질르자는 얘기예요? 그럼 더 같이 절망의 불구덩이로 빠지자는 얘기입니까?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